정유라 씨인데요. 오늘 한 매체에서 정유라 씨와 마필 관리사가 함께 있는 모습을 포착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파헤치거나 이러려는 의도는 아니고요. 일단 정유라 씨의 근황이 공개됐기 때문에 한번 주목은 해볼 만한 것 같아서 이종우 실장님. 네네. 마필 관리사 하면은 최근에 정유라 씨 대신 이제 괴한에 침입을 당했던 그 마필 관리사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마필 관리사고 그 전의 행적을 보면 2016년도부터 이 마필 관리사는 사실 한국 마사회의 승마계에 실제로 근무했던, 그러니까 이 전 남편은 사실 마필 관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신모 씨는 갔지만 마필을 관리할 경험이 없는 사람인데 이 마필 관리사는 실제로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 도피 과정, 그러니까 독일에서 덴마크 가는 도피 과정에서 옆에 계속 동행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번에 이 매체의 그 추적에 의해서 이런 어떤 같이 이렇게 완전히 다정하게 있는 사진들이 추적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사실은 이건 이미 다 추정이 가능했던 이야기들이 아니었느냐. 왜 추정을 했냐면 당시 칼 맞았을 때, 그러니까 이 괴한이 침입했을 때 세 가지 아주 이상한 상황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옷이 너무 편했다. 예. 이 남자가 입고 있던 옷이 너무 편했다. 두 번째는 일요일 날 왜 독방, 그러니까 2층에 있는 방에 그 정유라와 함께 있었느냐. 세 번째는 이 남자가 들어가는 건 봤는데 그 미승 빌딩에서 나오는 걸 보지 못했다. 그렇다면 거의 동거하지 않느냐라는 추정을 그때부터 다들 당시에는 했죠. 이제 추측성 보도만 있어서 저희도 언론도 조심스러웠는데 일단 한 매체가 저렇게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 사진을 직접 취재한 기자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게 더 현명할 것 같아서요. 한번 저희가 이 목소리를 한번 담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혼자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일단 주변을 의식한 제 친구들이랑 이제 같이 나오더라고요. 친구들과 헤어지고 그 정유라 씨와 마필 관리사 이 씨 두 분이 따로 이제 팔짱을 끼고 나오는 모습이 신기했는데요. 그래서 집에 가는 내내 다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가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 식당에서 나올 때 계단이 있었는데 마필 관리사가 정유라 씨를 부축하면서 에스코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이 정도 기사가 나오는 걸 보니까 국정농단의 핵심이었던 정유라 씨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대단한 것 같은데, 일단 정유라 씨 본인 자체도 대중의 눈을 많이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정유라의 움직임, 모든 매체가 보고 있는 거라고 아마 본인도 느낄 것 같고요. 그래서 팔짱을 꼈다가 나중에 집 근처 왔을 때는 또 따롭게 행동하는 아주 유명 스타들이 연애할 때 하는 모습하고 비슷한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정유라가 마필 관리사 그때 병원에 있을 때 그때도 상당히 막 짜증 부리면서 들어가고 얼굴 가리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두 사람 관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당시 지금 그 병원에서 간호하러 들어가는 영상. 그렇죠. 저런 모습들 봤을 때는 결국은 언론 매체가 계속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강조하지만 정유라 씨가 국정농단 사건의 시발점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그 정유라 씨에 관련된 여러 가지 미슨 빌딩 관련된 재산 얘기도 많았었는데, 허 교수님, 그러니까 1년 3개월 동안이더라고요. 마필 관리사와 이제 함께 지내면서 덴마크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제 남편 신주평 씨가 독일로 같이 갔죠. 그리고 사실상 자격증은 없지만 마필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5년 말 그때 독일에서 결혼한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2016년 4월경인가요? 그쯤 돼서 결혼하고 5, 6개월 만에 이혼을 하고 전 남편은 귀국을 합니다. 그럼 그 이후에 이제 이 마필 관리사가 옆에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예.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 덴마크로 떠날 때 보모와 마필 관리사가 언제나 동행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쭉 귀국할 때까지 같이 있었고, 귀국하고 난 이후에도 이렇게 미성 빌딩에서 같이 있던 일들이 있었고, 실제 이제 그 사건에서 드러남으로써 이렇게 됐는데, 이런 그 과정을 쭉 보면은 남편과 이혼하고 난 이후에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이렇게 새로운 만남이 의지도 되고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의지도, 남편은 근데 나이가 비슷해요. 22살 정도로 만으로. 거기에 비해서 이 마필 관리사는 만으로 28살이라고 합니다. 그럼 오히려 더 좀 의지가 되고 이러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 그런 관계로 혹시 발전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 시중의 추측입니다. 예. 이 정유라 씨를 심층 취재했던 기자의 목소리를 하나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제가 본 마필 관리사이시는 좀 훈훈하고 예, 잘생겼습니다. 예. 그 미모가 많이 띄었어요, 눈에. 그 앞에 제 주차위원들과 이제 좀 취재를 해본 결과 거의 뭐 2, 3일에 한 번씩은 밤에 종종 봤다고 하더라고요. 집으로 안 가고 그 미생빌딩 들어가는 거 보니까 거의 같이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예, 실장님 저희가 키워드로 네. 새 출발이라는 키워드를 잡아봤어요. 네. 어쨌든 정유라 씨는 이제 좀 자신의 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모양새인데 엄마 최순실이랑은 완벽하게 등을 돌렸다. 저희가 이렇게 좀 평가되고 있잖아요. 네, 지난번에 최순실 씨가 왜 평창 땅을 소송을 걸었잖아요. 같이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딸한테 못 팔게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 그 정유라 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막 그 굉장히 험한 말도 많이 했고, 그 당시 우리가 추측을 하기를 진짜 이 모녀 관계가 금이 갔는가? 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답이 나온 거예요. 지금 계속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유라 씨의 무슨 애정관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정유라 본질이 씨가 아니죠. 본질이 아니죠. 중요한 건 이 사실로 하여금 정유라 씨가 지금 어머니와의 어떤 관계가 충분히 멀어질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유 때문에 가장 그 핵심이 500만 원이라고 저는 봤어요. 무슨 소리냐면 예. 지난번에 괴한이 침입했을 때 마필 관리사가 아직도 있다. 그러면 마필 관리사가 월급이 500만 원이었거든요. 채널A 단독 기사였어요. 그게 아니 보통 마필 관리사가 250만 원을 받는데 이 이모 씨는 500만 원을 줬다. 그러면 계속 그 마필 관리 말도 없는데 집에 계속 그 같이 있는 보디가드 역할을 했다 그랬을 때 500만 원이 그럼 어디 나서 계속 이 월급을 줄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월급 이외의 이유가 있었다. 즉 어머니와의 관계는 거의 금이 간 게 확실해 보인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더 본질을 가보면 최순실 은닉 재산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서 최근에 허 교수님 최순실 측, 정유라 씨 측이 독일 재산 정리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그럼 마필 관리사가 어느 정도 도움을 준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지금 독일 측에서 최순실 씨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거나 또 이제 그 선들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가서 도대체 독일의 재산들을 처분하고 그것을 관리해 줄 건가? 사람이 없습니다. 예. 독일을 알만한 사람, 그때 독일에 같이 생활했던 마필 관리사밖에 없죠. 그래서 이 마필 관리사는 지금 없는 말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의 재산을 처분하고 관리하고 또 실질적으로 정유라 씨의 어떤 든든한 그런 후원자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저 사진들을 보니까 참 많은 지금까지 저희가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생각들이 딱 스쳐가는 것 같습니다. 국정농단의 장본인 정유라 씨 최근 근황까지 짚어봤습니다. 400억이나 꽁충 뛰었습니다. 연예계 주식 부자들의 순위가 공개가 됐는데요. 엔터테인먼트 대표부터 은퇴한 배우까지 여러 가지 인물에 대한 관심들이 참 높았습니다. 홍종선 기자님. 100억 이상 주식 보유 연예인이 7명인데 뭐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도 있고 좀 새로운 인물들도 있고 그렇습니까? 네, 보통 한 10명 정도였는데 올해는 7명이에요. 예년보단 조금 적은 편인데 사실 그동안의 그 관심의 대상은 늘 거의 이제 이수만 회장하고 그 양현석 대표가 1, 2위를 다투면서 누가 더 많이 벌었나, 누가 뭐 덜 벌었나 이거였는데 요번에 관심사가 좀 달라졌어요. 똑같이 박진영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3위긴 하지만 예. 그 이제 증가액으로 볼 때 1위예요. 한 460억 원대가 되는데 배수로 하면 퍼센테이지로 하면 더합니다. 2.7배, 270%가 올랐어요. 하다 보니까 3위여도 가장 많이 지금 행복하겠다. 그렇게 이제 전망이 되고 있고 여전히 부동의 1위인 이수만 SM 엔터테인먼트 대표는 또 한 440억 정도 올랐어요. 그 비율로는 한 40% 정도지만 역시 또 한 400억 이상이 되면서 역시 또 가장 크게 웃었구나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2위와 4위에 누가 있냐면 양현석 그 YG 대표와 또 이제 4위에는 배용준 키스 대표가 있는데 두 사람은 약간 소폭 지난해보다 감소했어요. 많이들 그 주가 총액이 오르는 가운데 감소하다 보니까 올해는 조금 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여기 여성 2명이 있습니다. 5위와 7위에 있는데 5위에 그 함현지 양 뮤지컬 배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7위에 예전 그 배우 박순애 씨가 있어요. 하다 보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함현지가 누가 나이도 26밖에 안 됐는데 생각을 하는데 뮤지컬 배우여서가 아니라 그 오뚜기 우리 이제 그 중견기업 심지어 청와대 만찬에도 그 초대받았던 그 중견기업이잖아요. 이
장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주식의 지분이 한 1%대인데도 이게 한 300억 원대가 돼요, 주식이. 예. 그래서 5위에 올랐고, 그 박순애 그 탤런트는 1994년에 결혼을 했는데 풍국주정 대표와 결혼을 했어요. 그때 이제 주식을 받았습니다. 주식을 받았는데 요게 한 13% 뭐 16% 요 정도 되는데 요거가 그 이제 지난해는 한 118억이었지만 요번에 거의 2배가 뛰어서 220억 원대가 되면서 7위에 올랐습니다. 이제부터 하나하나 인물을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예, 홍 기자님 앞서 말씀하실 때 박진영 씨 주식이 1년 만에 400억이나 늘었다라고 했는데 특별한 뭐 이슈가 있었나요? 왜 이렇게 갑자기 오른 걸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JYP가 그 이제 등락이 거의 없이 늘 3위에 있고 혹은 뚝 떨어지면서 3위에 있고 했어요. 그랬는데 JYP가 새로 내놓은 그 신진 보이그룹 이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그 이제 이 주식이 굉장히 올랐고 또 굉장히 차분하게 미국 진출을 다져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2017년에 빛을 봤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상대적으로 SM이라든가 SM에서는 다들 뭐 10년 차에 넘어서면서 그 뭐 소녀시대든 샤이니든 이제 조금 그 활동이 좀 잠잠해지는 상황이었고 또 YG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마약 파문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더 호평을 받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400억이 껑충 뛰었군요. 근데 함현주 씨 얘기를 잠깐, 함현주 씨 얘기를 홍 기자님 해주셨는데, 원래 오뚜기에 물론 뭐, 재벌가 3세지만 경영연이나 광고 모델로 되게 활약을 했었잖아요. 예, 광고 모델로 어렸을 때 나왔었고, 또 나중에는 뮤지컬 배우가 돼서, 그러니까 중학교 때 TV 뭐 장기자랑하는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앞으로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다 일종의 신인 개념으로 나왔었다가 실제로 나중에 뮤지컬 배우가 돼서 뭐 뮤지컬을 할 때 상당히 뭐 오뚜기 임직원들이 표도 사주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상당히 일반적으로 재벌 뭐 3세들이 혹시 실력도 없이 집안 후광만으로 이런저런 활동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데 함현지 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본인의 실력이 뒷받친 상태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또 역시 또 금수저는 금수저인지라 어렸을 때 주식을 증여받아서 20대 나이에 300억대 주식 부자 반열에 올랐습니다. 예, 홍 기자님 뭐 앞서 얼핏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함현지 씨에 이어서 박순애 씨가 이제 여성으로는 두 번째로 이름을 올렸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누구신지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마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1988년도에 그 조선 왕조 500년 시리즈 중에 인현왕후 편이 있었어요. 그 바로 타이틀롤 인현왕후를 연기했던 배우가 박순애 씨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인현왕후의 그 지고지순함 그리고 덕을 갖춘 그 캐릭터를 굉장히 연기를 잘해서 이때 신인 연기상을 받았거든요. 주인공이 상당히 일찍 된 편이네요. 굉장히 일찍 됐죠. 그런데 그 바탕에는 저 이제 어떤 지덕을 함께 겸비한 듯한 이미지에다가 안정된 연기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한지붕 세 가족의 이효정 씨랑 중간 투입이 또 이제 됐었죠. 신혼 부부로. 그런 부분도 있었고, 뭐 도시의 흉년이라는 드라마도 했었고, 영화에도 출연을 했었고, 굉장히 탄탄한 그런 배우였는데, 어떻게 보면 화려한 이미지보다는 어떤 전통적인 미의 그런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1994년에 결혼을 하면서 은퇴를 했고, 그 뒤에 소식을 알린 바로는 뭐 어떤 그 예술 관련 대학에서 강의를 한다. 예. 또 본인이 미술 관련 강의를 수강을 한다더라. 이런 식으로 좀 더 이제 그 연예계와는 좀 거리를 둔 풍국주정 대표의 사모님으로서의 어떤 그런 좀 우아한 삶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죠. 연예계 생활을 딱 9년밖에 안 했군요. 근데 하재근 평론가 예. 풍국주정공업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게. 예, 여기가 이제 일반인한테 유명한 회사는 아닌데 왜냐하면 최종 소비자가 쓰는 소비자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서 그렇네요. 이 회사가 만드는 제품은 소비자한테 직접 파는 게 아니라 회사한테 소비자를 만드는 회사한테 파는 건데 어디다 파냐면 소주를 만드는 회사한테 소주 원료 주정을 파는 회사인 겁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박순애 씨가 풍국주정집으로 결혼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박순애 씨는 당대 최고 인현왕후인데 아니 인현왕후가 왜 모르는 집으로 시집을 가지? 그렇게 생각을 그때 했었는데 그랬었어요? 그쵸, 그때 최고의 역대 최고 인현왕후였는데 예.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여기가 알짜배기 회사라는 거고 소주 원료 만드는 회사라는 것은
거의 망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뜻이고 회사가 굉장히 건실하게 유지가 되다가 아마도 최근에 코스닥이 열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주가가 거의 2배 정도로 뛴 것 같습니다. 예. 마침 이제 박순애 씨가 며느리로 가고 나서 이런 좀 코스닥에도 상장이 되고 양재동 쪽에 건물도 이제 매입을 하고 땅도 매입을 하고 이렇게 회사가 잘 되면서 복동이 며느리 들어왔다. 그렇겠네요.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선배 배우의 소개로 결혼을 할 때만 해도 그냥 어떤 회사 뭐 그냥 이제 조그만한 회사를 하는 기업에 시집을 가나 보다 이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재벌가로 간 게 아니냐, 준재벌 아니냐. 게다가 늘 해마다 이 연예인 주식 부자가 재벌특검에서 발표가 되는데 10위 안에 늘 들다 보니까 정말 시집 잘 갔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 홍 기자님 많은 시청자분들이 오랜만에 이제 박순애 씨 보면서 아이 반갑다 이러실 것 같은데 연예계에 다시 복귀할 계획은 없으실까 좀 궁금해요. 제가 보기에는 좀 쉽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 회사의 이사 활동도 하고 있고요. 아, 회사에서도 경영에 네, 참여하고 그렇습니다. 그냥 지분을 10% 이상을 준 건 아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두 아이의 엄마로서도 굉장히 이제 헌신을 해왔는데 저는 최근에 뭐 김설아 씨도 그렇고 원미경 씨도 그렇고 복귀를 합니다. 근데 이런 트렌드가 생기면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컸고 회사도 안정이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면 또 가능성도 그렇죠. 있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들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연왕후 하면은 9명의 인연왕후가 있었지만 이 박순애 씨가 아주 인상적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어떤 트렌드 마크가 돼버린 이런 배역이 있다 보면은 팬들의 관심이 끊이질 않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도 제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오랜만에 공개된 연예계 주식 부자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